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복 대표입니다. 5월 15일, 오늘 수요일이죠. 그리고 스승의 날, 그리고 석가탄신일, 휴일인데요. 어제 그 장마감 유튜브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조회수를 보니까 오늘 휴일이어서 그런지 또 휴일 전날이니까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오늘 휴일을 이용해서 어디 여행 같은 걸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조회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휴일에 영상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 오늘 그냥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 올리면은 이전 영상이 밀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이전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올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구독수가 아니라 조회수에 관계없이 또 휴일에 또 제 그 컨텐츠,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복잡한 내용의 증시 내용보다는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경제 상식 아니면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요. 방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장마감 방송에서 그 제가 매매 팁, 그 대상홀딩스 단타 낸 방법하고, 그 다음에, DB 손보, 그 단타가 나오게 된 그 방법에 대해서 매매 팁을 올려드렸으니까,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은 보셔가지고 그 매매 팁을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응용하시거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시황 관련해서 제가 현재 그 이제 미국 증시나 이런 걸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에 그 반반 치킨, 반반 피자, 짬짜면 이걸 비유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그 유럽하고 대만이 그 신고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제 그 미국 PPI는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으니까 그 장세에는 악영향을 줘야 맞고 그리고 잠깐 그 또 금리가 그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가지고 하면서 좀 장세가 흔들리는 듯 하기도 했는데 또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또 미국 증시가 어제 조금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오늘 그 내일 새벽이게 되겠죠. 그 또 CPI가 발표가 되니까 그 결과까지 보면서 이제 내일 우리도 한국 증시가 열리면은 그 장마감에 이런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다루어 드릴 테니까 그 증시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종목 얘기는 내일 그 장마감 시황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휴일이고 하니까 좀 편안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하면 제가 5월 1일 날 그 근로자의 날이냐, 노동절이냐, 메이데이, 뭐 이런 그 유래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또 5월달은 5.16도 있고, 5.18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우리 민중가요 중에 그 님을 향한 잠깐만요. 님을 위한 행진곡, 이 가사에 보면 5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월은 또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근데 유튜브는 그 정치 유튜브는 아니고 또 기업, 종목, 그 회사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와 그 기업 그리고 또 오늘 마침 그 석가탄신일이니까 어떤 불교적인 그런 맥락에서 세 개의 그 분야의 교점에 있어서 제가 좀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이제 90년대 이제 후반에 이제 IMF 그 전후한 그 무렵인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비자금 사태 막 이런 것도 터졌었고 그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청문회라는 것도 생겼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법적인 그런 절차하고는 별개로 그 본인들의 어떤 그 반성이라든지 어떤 참회의 그런 일환으로서 그 불교 신자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순자 여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백담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 백담사에 들어가셔서 그때 뭐 몇 개월 정도 계셨었나?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그 2000년도 초로 이렇게 넘어간 이후에 이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고 아무래도 이제 그 무너진 정치인으로서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없었을 때고 정치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가두어둔 건 아니지만 그 연희동 그
사택, 그 연희궁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거의 이제 폐쇄적인 그런 생활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정경련이나 이런 기업체 관련된 쪽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기업인들 중에 어떻게 우연찮게 전두환 그 전 대통령하고 그 만남의 자리가 추진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게 그 성사가 될까? 오히려 그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뭐 조금 비밀스럽긴 하지만 그 골프 회동도 있었었고 그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그 사저라고 해야 되죠. 사저가 그 연희동에 있으니까 연희동에서 가까운 저쪽 그 구파발이나 그쪽에도 이제 CC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 모 CC에서 이렇게 그 컨트리 클럽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만나고 이제 악수도 해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색깔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저도 좀 그 인상적이다 이제 그런 상황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기업인들이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도 실제로 그 자리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물론 저는 기업인은 아니지만 그냥 그 어쨌든 진행자로서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주고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거가 우리나라 이제 그 대기업 중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한번 그 자세하게 다뤘던 기업 중에 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이제 마침 이불 같은 거 만드는 이제 그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그 기업 인사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담사 가실 때에 자기가 그쪽으로 그 이불 세트 있잖아요. 깨끗하게 새 이불 세트를 그 백담사 절에다가 보내놨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를 알아서 뭐 요구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려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를 챙기는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면서 그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보고 사실은 뭐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인상적으로 느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순자 여사가 그 백담사로 가게 되는 그 일정에 맞춰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기업에서는 그래도 과거에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그쪽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불이라도 깨끗한 걸로 보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이불을 만들고 있으니까 백담사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보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특이하고 좀 인상적으로 본 그런 에피소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순자 여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또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뒤에 이제 최근 뭐 한 5, 6년 전쯤 됐나요? 5, 6년 전쯤 됐나? 그 이순자 씨가 어떤 책을 하나 내셨잖아요. 책을 내시니까 뭐 이제 뭐 이제 방송에 뉴스 같은 거에도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순자 씨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는 아직 안 돌아가셨을 때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그 현충원에 그 못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순자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리고 아니면은 현충원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어디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시신 이런 거를 이제 뭐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안치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한 계획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순자 씨가 이거는 이제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본 거죠. 그 장면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너무 사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데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힘이 드는데 죽은 이후에 어디다 그거를 안치를 하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도 좀 그 뉴스에서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인고의 그 시간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년 그 전에 그 기업인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때 이순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기들은 오히려 백담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뭔가를 쥐고 있었을 때는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이제 사죄 이런 거죠. 법적인 그 이제 뭐 그 법적인 그 뭐라고 해요? 처벌 같은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백담사까지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오히려 너무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정말 백담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절밥 같은 것을 먹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백담사에서 나와 가지고 몸무게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저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업하고 정치가 이제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어질 수는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다. 이런 거를 저를 통해서 뭐 간접 경험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다룬 내용들이 딱 그 다음 주나 또 일정 기간 후에 막 핫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난주에 막 뭐 라인 가지고 무슨 또 그거 뭐 친일몰이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떤 정치인은 독도까지 가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오버도 그런 오버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런 그 라인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뭐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또 요즘 또 하나가, 제가 그 내년도에 지금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대체거래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대체거래소 생긴다고. 근데 지금 그 대체거래소 얘기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그걸 이제 반대하는 쪽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6시간 동안 보기도 힘든데, 그걸 12시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더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그게 오히려 또 시장에 부정적인 부분도 생기지 않겠냐, 뭐 이런 맥락에서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 뭐 그런데 결국엔 경제 원리니까, 경제 논리니까 아무래도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은 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라인 그 사태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정치 쪽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네이버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네이버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왜 가만히 있냐? 도대체 입장이 뭐냐? 뭐 이런 이제 네이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일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네이버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갑자기 떠오른 일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네이버가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이 되기 전에 이제 벤처 기업일 때, 그때 네이버도 그 테헤란로에 있었어요. 테헤란로에 있었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설릉역하고 삼성역 그 사이 그 포스코 있는 그 라인 쪽으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자체 그 회사 건물이 벤처 기업이니까 없었었고, 그래 몇 개 층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상장 업무 관련해가지고 방문을 했었잖아요. 방문을 했었었고, 그때 같이 가신 분이 그 나스닥의 아시아 담당, 나스닥의 아시아 담당 영업이사라고 했잖아요. 한국계 미국인.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나스닥 쪽으로 상장을 시키면은 좋으니까, 이제 거래소들도 그런 경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콩에 있는 주식 거래소로 많은 기업들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 나스닥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맥락에서 그 아시아 담당 이사 이런 사람들을, 그런 조직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사님하고 또 이제 정경련의 이제 국제 파트에 오랜 국제 파트 임원만, 이제 국제 통으로만 임원을 하신
분하고 세 명이서 이제 네이버를 방문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미팅을 한 분이 지금의 이해진 의장이 되는 거죠. 이제 요즘 그 벤처기업들은 김범수 의장, 카카오도 그렇고 의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회장님하고 조금 이제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 말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사회니까. 이사회의 대표니까 이사회 의장, 아니 회장. 그리고 이사회의 이사회의가 되니까 의장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거니까 회장이나 의장이나 뭐 똑같은 말인데, 지금의 그 이해진 의장이 이제 그 당시에 뭐 거기 사장이었나 임원이었나 해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러 나왔었고, 그래도 겸손하니까 나스닥 상장이냐 코스닥 상장이냐 이런 거 고민할 때 이제 저희하고 이제 미팅이 이루어진 거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봤던 그 이해진 씨의 모습은 정말 모범생 그 자체, 모범생 자체고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았고, 안경 쓰고 있고요.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런 모습, 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조용하고 말도 조곤조곤하게. 그런데 정말 말 조곤조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 이제 그 코스닥 상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대 기업의 의장이 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됐는데, 지금 네이버가 입장이 뭐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같고 오리무중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맥락에서 이해진 그분은 제가 그 당시에 보기에도 좀 말이 좀 조용한 분이었고 과묵한 분이었고 좀 속을 좀 많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분이었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이제 아시아 담당 이사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국제 파트 임원을 하시다가 이제 상장시키는 펜캐피탈 코리아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제 대표가 되신 정경련 국제파트 상무님 출신, 이제 그분 두 분은 이미 이제 나이가 50대, 그 당시에 50대였겠죠. 저는 30대, 그리고 이해진 그분도 저보다는 나이가 위니까 30대. 이제 이런 거였는데, 미국에서 나스닥 담당 이사 그분이 그때 그 자리에서 막 두리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 이제 그 당시 벤처기업, 그래도 어쨌든 몇 개층을 쓰니까 작은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포털 사이트로 네이버가 그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회사들을 하고 참 세상이 바뀌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장님, 정경련 국제파트 임원 출신의 그 사장님은 이제 배 사장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장님은 이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정경련에 임원을 했던 정경련 대기업 집단에 임원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이해진 사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미팅을 하는데 다리를 꼬고 배 사장님께서 다리를 꼬고 앉으셔가지고 이런 자세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막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게 네이버라는 회사의 대표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마치 내가 정경련의 임원 출신인데 막 이런 약간 거만해 보이는 그런 태도로 뭐 이렇게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고 막 이런 풍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일개 실무 담당자로서 같이 합석을 해서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네이버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기억도 좀 났고, 또 이제 네이버가 너무 조용하다 하니까 지난주에 네이버 노조가 일어났잖아요. 노조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자기들은 뭐 일본에 넘겨주는 거 반대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노조가 나설 현안이 아니잖아요. 노조가 네이버가 이제 국내 문제에서 뭐 아니면은 뭐 네이버의 주인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문제도 아니고 해외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냐 매각하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네이버가 조용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비난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조하고
노조에서 나름대로 모션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반대한다. 어쨌든 일본에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말은 해야 가격을 받더라도 더 좋은 가격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좀 이렇게 뭐 형식적인 걸로 보이긴 한데 그냥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노조 얘기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 그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그 M&A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증시에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잖아요. 뭐 이번에 무슨 그 구리 테마도 있었었고 또 뭐 양자 테마도 있었었고 뭐 초전도체 테마, AI 테마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테마들은 AI 테마라든지 초전도체 테마라든지 뭐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뭐 이제 과거에 뭐 바이오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소멸하기도 하는 테마들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과거에 이렇게 떴던 테마들이 계속 뜨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멸하긴 하는데 증시에 있어서 결국 소멸하지도 않고 또 스테디셀러처럼 항상 또 발생하게 되는 그런 테마가 M&A 테마죠. 그러니까 M&A 테마가 예를 들어서 증시 침체기에 어떤 거대한 M&A가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외국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거대 기업의 그 M&A가 형성이 되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M&A 전개 과정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이제 그 주가도 올라가기도 되고 기대감 같은 걸로 인해서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M&A 테마는 증시 최대의 테마다 이런 레토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테마하고는 다르게 불멸의 테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 M&A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거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M&A가 이제 M&A가 최종적으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노조 문제 때문에 M&A가 끝까지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강성노조라고 하는 철강이라든지 금속노조 있잖아요. 금속회사들. 잘 보세요. 그런 회사들은 M&A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M&A 협상 과정 중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조가 너무 강성이면, 그 금속노조처럼 노조가 너무 강성이면은 아예 그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노조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걸 풀어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아예 그 회사가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인수 자체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 주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철강이라든지 M&A 쪽은 사실은 철강이라든지 금속 쪽은 그 금속, 철강, 강성 노조들 때문에 M&A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업종이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또 어떤 업종 중에 하나는 이제 M&A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MOU라고 하잖아요. MOU 단계에서 양해각서라고 하잖아요. MOU를 하고 나서 그건 가계약 같은 거니까 그 MOU는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해가지고 가계약 같은 거니까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들어가 가지고는 뭐 본계약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계약 된 다음에 또 실사 듀오 딜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자산 실사 같은 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 자산 실사 과정에서 그 M&A가 이제 그 진행이 이제 딱 드랍되는 중단이 되는 그 업종이 그 의료 업종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료 업종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의료 업종은 왜 그런 경우가 많냐면은 이제 그 자산 실사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업종이 어떤 회사가 저 의료 회사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M&A 성사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왜 이제 의료 업종이 그게 좀 가능성이 낮냐면은 이제 의료 업종을 팔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재고가 이제 옷이라든지 원단 같은 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옷 같은 거를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택 프라이스라고 태그 있죠. 가격 택 프라이스, 택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 M&A를 하려고 하는 인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거를 싸게 받으려고 하죠. 그럼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오프가 되면은 할인 아울렛 같은 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울렛에서도 안 팔린 거는
또 나중에 저쪽 동대문이나 해가지고 땡처리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자기들의 그 자산 가치를 택 프라이스를 가지고 이게 택 프라이스로 봤을 때 이게 50억 가치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려고 검토하는 쪽에서는 이거 땡 가격으로 해서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가격의 갭이 50억 5천만 원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A가 성사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그 철강이나 금속 쪽하고 의류 쪽은 M&A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유는 다르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또 이제 저는 그 M&A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도 저도 이제 그 일을 여러 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CRC에서 일을 했으니까 구조조정이 결국에는 M&A, A&D 다 이렇게 아이템 붙이고 이런 일들, 인수 이런 과정들하고 이제 다 결부가 되는 일들이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저기 구로에 가면은 마리오라고 있어요. 마리오라고 자체 사옥 가지고 있는 그 탄탄한 회사죠. 그 회사가 말하자면은 까르뜨니트 아시죠? 그 귀부인들 옷, 그 정오진 니트라는 그 디자이너 브랜드하고 거의 맞먹죠. 그러니까 좀 그 백화점 같은데 좀 고급 브랜드 좋아하시는 그 실버 세대들이 주로 입는 좀 비싼 옷에 들어갈 거예요. 그 까르뜨니트가 나오는 회사가 마리오인데, 근데 자체 사옥도 있어요. 그리고 자체 아울렛도 있고. 근데 그 회사가 한번 그 자금력이 있으니까 탄탄하니까 뭐 또 그 의료 쪽 회사를 한번 인수를 타진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예전에 그 상장 기업 중에 화림모드라고 하는 상장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좀 그 회사도 좀 보면은 여성 그 숙녀복 쪽에서는 유명했죠. 뭐 오조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 있으면 아실 거예요. 온앤온, 뭐 오조크 이런 브랜드 만들었던 화림모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뭐 이제 그 좀 타진하던 과정 중에 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주식들 중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대주주 지분은 뭐 적게는 10%, 많게는 몇십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대주주 지분만을 인수를 해가지고 M&A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M&A는 그 대주주 지분을 사고 파는 걸로 인해서 경영권을 가져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상장을 한 번도 안 해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10%, 20%그 지분만 가지고 내가 그 회사의 소유권이 보장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잘하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회사 그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2천억이라고 하면은 그 2천억이나 되는 시가총액을 그 지분을 다 가지려면 2천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만 가지고도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 200억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뭐 브릿지론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또 브릿지론 이용하고 계약금 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주식 인수하면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담보 대출 받아 가지고 거의 자기 돈 없이도 경영권 가져오는 그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레이더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탄탄한 기업에 있는, 오히려 자기가 탄탄한 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한 번도 상장을 하지 않았던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100%다 갖고 있어야만 이게 경영권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를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M&A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그 휴일이니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었고, 또 이제 M&A 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또 그거 다 얘기하다 보면은 또 시간도 너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씩 그 부분 역시 또 생각이 날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또 풀어나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뭐 차분하고 즐거운 그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재미있으셨으면은, 유익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율구독제도 있으니까, 성원해 주실 분들은, 영상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